1부터 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정사각형이 있을 때 정사각형 ABCD의 대각선의 교점인 점 O에 다른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OCI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고 그 합동 조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삼각형 OCI와 삼각형 OBH를 보면 일단 선분 OB와 선분 OC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고, 그리고 각 OCI와 각 OBA는 H는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인데 한 대각선은 그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45도로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각 BOI를 봤을 때 이거 고치겠습니다. 각 BOH는 크게 각 BOI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이므로 각 BOI 빼기 90도가 각 BOH가 됩니다. 이때 각 COI도 각 BOI에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각인 90도를 뺀 값이므로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OCI와 삼각형 OBH는 ASA 합동입니다. 따라서 답은 삼각형 OCI와 삼각형 OBH는 ASA 합동입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일단 여기 두 정사각형이 만나서 생기는 색칠된 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5번 문제에서 찾았다시피 삼각형 OCI와 삼각형 OBH는 합동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나눠져 있을 때 그중 거의 그렇게 해서 네 개로 나눠져 있을 때 거기서 한 삼각형의 크기를 구하는 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6cm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으로 36이고, 따라서 36제곱cm 중에 4분의 1이므로 나누기 9를 하여 9제곱cm가 답이 됩니다. 문제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정사각형이 있을 때 정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인 점 O를 한 꼭지점으로 한 다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는 6cm입니다. 5번 문제는 6번 문제. 이때 삼각형 OCI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고 그 합동 조건까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 5번 문제에서 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구하는 과정 부분 다시. 각 두 개요? 네. 일단 각 OCI를 보시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정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반으로 가립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9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각 OCI와 각 OBH는 모두 45도로 크기가 같고, 그리고 각 BOH는 크게 봤을 때 각 BOI에서 또 정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인 90도를 뺀 값이고, 이는 각 COI도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한 교각의 크기인 90도를 각 BOI에서 뺀 값이므로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개가 있을 때 각 이제 정사각형 A, B, C, D에 두 대각선의 교점인 O를 한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때 모여서 생긴 색칠대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수업이 됐어? 태린이? 각 BOH의 크기가 예. 각 BOI에서 90도를 뺀 값과 같고 이게 각 COI와 크기가 같다는 거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카 좀 써도 돼요. 당연하지. 그냥 각 BOH가 각 BOI에서 정사각형 한 정사각형의 한 각의 크기인 90도를 뺀 값이고, 그리고 각 COI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각인 90도를 각 BOI에서 뺀 값이기 때문에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좀 친구가 없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야 돼. 이해됐어요? 태린이 나가자. 5번 문자 6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A, B, C, D에서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점 O라고 하였고, 점 O를 한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으로 하는 다른 정사각형을 또다시 그렸을 때 5번 문제에서는 삼각형 OCI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는 것이고, 6번 문제에서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5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OCI에서 선분 OB와 선분 OC의 길이가 점 O는 선분 대각선 AC와 BD의 중점과도 같기 때문에 선분 OB와 선분 OC는 길이가 같게 되고, 각 OCI와 각 OBH는 각각 정사각형 한가의 크기인 90도에서 각각 정사각형 한가의 크기인 90도에서 대각선은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은
CI는 각각 각의 크기가 45도가 됩니다. 또한 각 BOH와 각 BOH는 대각선의 한가의 크기인 90도에서 각 BOI에서 정사각형의 한가의 크기인 90도를 뺀 각과 같고, 각 COI는 각 BOI에서 대각선의 한가의 크기인 90도를 뺀 각과 같기 때문에 이 두 각 다 공통으로 각 BOI에서 90도를 뺀 각과 같기 때문에 이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삼각형 OCI와 합동인 삼각형은 삼각형 OBH로 이 두 삼각형은 AS의 합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6번 문제에서는 이때 아까와 같이 각 삼각형 OCI와 삼각형 OBH는 서로 합동이었기 때문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즉 정사각형 ABCD에서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 ABCD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cm이기 때문에 6 곱하기 6, 즉 36이 되고, 삼각형 OBC, 즉 하나의 정사각형 ABCD의 4분의 넓이에서 4분의 1인 삼각형 OBC의 넓이는 36 곱하기 4분의 1, 즉 9가 됩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9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잘 얘기하세요. 잘 하셨어요. 자, 혜린이 문제 가자. 83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에서 원기둥에 전개도를 그렸을 때 이때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이 원기둥에서 옆면을 보게 되면 옆면은 이 정사각형에서 처음과 끝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옆면에서 가로의 길이는 4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기둥에서 가로의 길이는 윗면의 원주와 같기 때문에 원주는 2파이 r이고 2는 즉 4이기 때문에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4는 2파이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원기둥의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지름 즉 r은 2파이가 곱하기 2파이분의 1이 되어 약분돼서 파이분의 2cm가 됩니다. 또한 원기둥의 높이는 정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인 4cm에서 원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파이분의 4, 그리고 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원기둥의 높이는 4-파이분의 8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피는 파이R 제곱, 즉 파이분의 2 곱하기 파이분의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4-파이분의 8이 되고, 파이가 약분되어 파이분의 4 곱하기 4-파이분의 8이 되고, 4의 배수가 괄호 안에 2개가 있기 때문에 분배가 되어 파이분의 16 곱하기 1-파이분의 2가 되어, 따라서 정답은 파이분의 16 괄호 1-파이분의 2 괄호 1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4가 2파이 r이 된다는 부분 다시 설명해. r이 11분의 2cm가 된다는 것까지 다시 설명해. 이 혹시 11분의 2가 파이분의 2요? 예.
우선 원기 중의 전개도에서 옆면을 보게 되면 옆면은 정사각형 안에서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정사각형의 양쪽 끝을 모두 있기 때문에 즉 이 원기 중에 가로의 길이는 4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기 중에서 가로의 길이 즉 4cm는 전개도에서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밑면 원주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사는 원의 원주를 구하는 식인 2파이 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의 값은 얼은 4 곱하기 2파이 분의 1 2가 약분되어 파이 분의 2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피 구하는 거죠. 우선 원기 중에서 밑면의 넓이는 파이 얼 제곱, 즉 파이 분의 2 곱하기 얼 제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파이 분의 2 곱하기 파이 분의 2 곱하기 파이이고 이때 파이가 약분되어 파이 분의 4가 되고 분배식에서 괄호 안에 있는 수가 4의 배수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4가 분배되어서 파이분의 16 괄곱 1 마이너스 파이분의 2 괄호 닫고 가 됩니다. 따라서 이 원기 중의 부피는 즉 파이분의 16 괄호 1 마이너스 파이분의 2 괄호 닫고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가로 세로가 각각 4cm의 정사각형 안에 이 원기 중의 전개도가 꼭 딱 들어맞게 있을 때 이 원기 중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원기 중의 전개도에서 옆면인 직사각형은 각각 이 정사각형의 세로에 꼭 들어맞게 있으므로 세로에 꼭 들어맞으므로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4cm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옆면의 가로는 밑면인 원의 둘레와 같으므로 이 원주를 구하는 식은 2파이 즉 4는 2파이 r인데 이를 계산하면 즉 반지름은 파이분의 2cm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기둥의 높이를 구해보면 이 반지름 정사각형의 세로는 4cm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의 반지름을 곱하기 2를 하여서 빼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 부분 남게 되므로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4 마이너스 괄호 2 곱하기 파이분의 4 2 곱하기 파이분의 4 괄호 닫고 즉 4 마이너스 파이분의 8이 나오게 됩니다. 파이분의 4가 뭐지? 파이분의 4는 원의 지름이요. 그래서 부피를 구하게 되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파이 r 제곱이므로 이 파이를 r의 제곱에 파이를 곱하면 파이분의 2 곱하기 파이분의 2 곱하기 파이, 즉 파이가 약분되어 파이분의 4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높이를 곱하는 대로 높이를 곱하면 아까 제가 구한 높이인 4 마이너스 파이분의 8, 즉 파이분의 4 가르고 4 마이너스 파이분의 8 가르고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분배식에 모두 4의 약수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4의 약수를 4를 분배하여 8분의 16 가르고 1 마이너스 8분의 2 가르고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8분의 16 가르고 1 마이너스 8분의 2 가르고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저 괄호 빼고 읽는 방법 알려줬었지. 네. 어떻게 읽어야 돼? 파이분의 16 빠진 기호 대신 뭐라고 읽어야 돼? 기호가 생략된 거잖아. 곱하기 1 마이너스 파이분의 2. 그렇게 읽도록 하자.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 5일 기준으로 직선 A는 직선 A가 있고, 우리 기준으로 점 BCD를 찍어서 연결하는데, 이때 A 대 B는 B 대 C는 C 대 D는 3대 2가 되도록 할 때, 각 A 대 B 이때 각 AOT는 K 각 BO이라고 합니다. 이때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설명 이해되나요? 예. 우선 A 대 B와 B 대 C와 C 대 D의 비율은 모두 3대 2로 같으므로 A 대 B는 3대 2. 따라서 이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한 변에 A만 남기고 다른 것들 모두 각 B쪽으로 이항을 해보면 A는 2분의 3 B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B 대 C는 3대 2였으므로 B는 2분의 3 각 C, 그리고 이번에도 아까 같은 방법으로 C 대 D는 똑같이 3대 2였으므로 C는 2분의 3 각 D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각 A, O, D는 각 A 플러스 각 B 플러스 각 C, 그리고 각 B, O, E는 각 B 플러스 각 C 플러스 각 D이므로 각 A, O, C를 구하려면 각 A 플러스 각 B 플러스 각 C가 나와야 하고, 그리고 각 B, O, E를 구하려면 각 B 플러스 각 C 플러스 각 D가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구한 식들을 여기에 모두 더하여 정리해보면, 우선은 A는 2분의 3 B이므로 A를 좌변에, 그리고 2분의 3 B를 우변에 놓겠습니다. 다음으로 B는 2분의 3 C이므로 A 플러스 B는 2분의 3 B 플러스 2분의 3 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2분의 3 D이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분의 3 B 플러스 2분의 3 C 플러스 2분의 3 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괄호로 묶어 간단히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분의 3
곱하기 b 플러스 c 플러스 d이므로 d인데 이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이항시켜 좌변의 분모로 하면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각 b, o, e, o,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각 a, o, d이므로 이는 상수 k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k의 값이 되므로 이는 2분의 3, 즉 k는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분의 3입니다. C는 2분의 3 D 다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다음부터. 여기부터. 네. 우선은 각 A, O, D는 각 A 플러스 각 B 플러스 각 C입니다. 그리고 각 B, O, E는 각 B 플러스 각 C 플러스 각 D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구했던 것을 살펴보면 A는 2분의 3B, 즉 A는 2분의 3B, 그리고 또 A, O, D를 구하려면 A, O, D 전체가 이 변에 있어야 되므로 B와 C도 같은 방법으로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분의 3 괄호 열고 B 플러스 C 플러스 D. 따라서 이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이가 분모가 되기 때문에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분의 3. 근데 이는 K를 구할 수 있는 식이므로 이런 K를 구해보면 이 결과값은 2분의 3이므로 K는 2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입니다. 저게 왜 K를 구하는 식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 펜을 좀 써줄게요. 우선은 이 각 A, O, D는 K, 각 B, O, E일 때 K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각 A, O, D가 60도이고 각 B, O, E가 30도일 때 우리는 이 K의 값을 양변을 30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항을 하여서 2라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 A, B, C가 각 A, O, D고 이 B, C, D가 각 B, O, E니까 이 B, O, E인 각 B, C, D를 이항시켜서 이 분모로 삼았을 때 이는 K의 값만 이 우변에는 K의 값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혜린이 이해됐어요? 지우 나가서 합니다. 혜린이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그래서 안 하시다 보면 넘어가면 안 되네요. 순서 예상하지 마 얘들아.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직선 A에 점 O를 찍고 그 점 O에서 점 B와 점 C, 점 D를 이었습니다. 이때 생긴 각을 각 A, B, C, D라고 할 때 A 대 B는 A 대 B와 B 대 C와 C 대 D는 모두 3대 2이고 각 A, O, D와 각 B, O, A, O, D는 K 각 B, O, E라고 합니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A 대 B와 B 대 C, C 대 D를 3대 2라고 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면 A 대 B는 3대 2이므로 A의 값을 구하면 A는 2분의 3B가 되고 B 대 C는 3대 2이기 때문에
C는 2분의 3 D가 됩니다. 따라서 각 A, O, D는 각 A, B, C의 합이기 때문에 각 A, B, C는 각 A가 2분의 3 B였기 때문에 B를 갖고 오고, 그리고 각 B가 2분의 3 C였기 때문에 C도 갖고 오고, 그리고 각 C가 2분의 3 D였기 때문에 D를 모두 갖고 온 다음에 괄호로 묶고, 각 A와 B와 C 모두 각 B와 C와 D의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2분의 3을 앞에 곱해서 분배 법칙을 2분의 3을 앞에 곱해줍니다. 따라서 이를 일단 각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각 A, O, D이고, 각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각 B, O, E이므로 각 2분의 3은 당연히 앞에 붙는 K의 값이 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서 다시 보자면 각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오직 2분의 3만 우변에 남겨주면 각 B, O, E 분의 각 A, O, D 형태가 되고, 이가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분의 3이 됩니다. 질문 없어? 1번 문제입니다. 내각의 크기와 합과 외곽의 크기의 합이 1800도인 다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이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곽의 크기의 합이 1800도이므로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입니다. 따라서 1800 마이너스 360은 1440도로 내각의 크기의 합은 144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각의 크기의 합의 식을 써보면 180 곱하기 n-2가 1440도이므로 이를 풀어서 이항시켜 계산하면 180n은 18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럼 n은 10이 되므로 이 다각형은 십각형입니다. 십각형의 꼭지점은 당연히 10개이므로 답은 10개입니다. 질문하세요. 혹시 대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식이 180 곱하기 n-2인가요? n을 다각형의 변의 개수라고 정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다각형을 예로 들자면 했을 때 일단 대각선을 한번 그으면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세각의 크기의 합,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므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사각형을 예로 들었을 때 한 다각형의 한 변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그 다각형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마이너스 2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각형의 대각선을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기 자신과 이웃한 변의 개수인 3을 빼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변이요?
꼭지점을 빼어서 꼭지점이 3을 빼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삼각형은 대각선을 하나만 그어도 두 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총 n-2개로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n-2개가 삼각형의 개수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인 180도를 곱하여서 그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일단 잠깐만. 그 발표자한테 뭔가 질문을 할 때 부탁을 하지 않아도 돼. 해주세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아도 돼. 죄송합니다. 없어. 알겠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고쳐야 돼. 이게 미안할 일이 아니잖아. 괜찮아. 알겠지? 일단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기 자신과 이웃한 꼭지점의 개수인 3을 빼어서 n-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대각선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삼각형의 개수는 n-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나타내려면 180 곱하기 n-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번 문제입니다. 한 다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과 외곽의 크기의 합이 1800도라고 할 때 이 다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는 360도이기 때문에 1800도에서 360도를 빼면 1440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44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각형에서 내각의 크기의 합을 나타낸 식은 180 곱하기 n-2인데 우선 한 다각형에서 그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그 다각형에서 한 점과 그 점 자신을 포함해 이웃한 나머지 두 점을 합한 것과 같기 때문에 n-3이라는 식이 나오고 그리고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대각선의 개수보다 한 개가 더 많기 때문에 n-2가 즉 삼각형의 개수가 됩니다. 이때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180 곱하기 n-2가 즉 내각의 크기의 합이 되는 것이고 이유는 즉 1440도가 되는 겁니다. 180을 n과 -2에 분배를 하게 되면 180n -360은 1440도가 되는 것이고 -360을 이항하여 플러스 360을
더하게 되면 180n은 1800이 됩니다. 따라서 n은 10이 되고 그 다각형은 십각형이 되기 때문에 십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는 10개이므로 따라서 답은 10개가 됩니다. 지금 2번 하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1번부터 보자면 칠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900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칠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려면 180 곱하기 n인 7 마이너스 2는 900도가 나오므로 1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정신이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30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외곽의 총 크기의 합은 360도이므로 나누기 12를 하여 30도가 나오는 것으로 2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자면 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080도이다라고 했습니다. 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려면 아까 전에 칠각형과 마찬가지로 180 곱하기 n-1을 해야 하는데 이때 n은 8이므로 180 곱하기 8-2가 됩니다. 이는 1080이므로 3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정육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가 9개이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대각선의 총 개수는 n 곱하기 n-3 그리고 다시 설명할게요. 대각선의 총 개수는 n분의 n 곱하기 n-3이므로 6분의 6 곱하기 6-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9가 나오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을 보자면 정십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의 비가 6대1이라고 했습니다. 정십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먼저 구하자면 10분의 180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는 180 36으로 144도가 됩니다. 외곽의 크기를 구하자면 180에서 144도를 빼 36도가 나오기 때문에 144대 36은 4대1입니다. 따라서 5번은 6대1이 아니라 4대1이 들어가야 하므로 5번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다음 가까이 조건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칠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900도라고 하였습니다. 한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려면 그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할 때 180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 곱하기 삼각형이 나오는 개수, 즉 n-1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180 곱하기 7-2, 즉 180 곱하기 5는 900이므로 1번은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정 12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30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 12각형의 어떤 다각형이든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므로 정 12각형의 외곽은 12개, 즉 360 나누기 12는 30이므로 2번도 옳습니다. 세 번째로 팔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080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까 칠각형을 구한 것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구해보면 180 곱하기 8-2는 1080. 따라서 3번도 맞습니다. 4번은 정육각형 대각선의 총 개수는 9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다각형에서 전체 대각선의 수를 구하려면 n분의 n 괄호열고 n-3 괄호닫고를 n분의 n 곱하기 n-3을 3이라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입니다. 따라서 4번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전 십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곽의 크기의 비는 6대1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은 정 십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먼저 구해보면 한 내각의 크기, 전체 내각의 크기는 아까 제가 1번과 3번에서 사용했다시피 180 곱하기 10-2. 근데 여기서 10개의 각이 있으므로 나누기 10을 하여서
180 마이너스 36, 즉 144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외곽의 크기는 180에서 144를 뺀 값과 같으므로 한 외곽 크기는 36입니다. 따라서 144 대 36은 4대 1이므로 6대 1이라고 한 5번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다각형의 외곽의 합이 왜 360도일까?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가 볼까? 있으면 설명을 할 때는 쉬운 거 먼저. 삼각형을 할까요? 그런데 이게 일단 외곽은 어떻게 정해지지? 외곽은 이제 한 내각을 만드는 그 두 변 중에서 한 변을 연장시켜서 한 변을 연장시켜서 다른 한 변과 한 변과 만날 때 생기는 각을 외곽이라고 하죠. 내각의 이웃한 각이지. 네. 응. 그럼 여기가 180도니까 180도가 세 번이 있고 이 삼각형은 하나가 나오니까 그 180 곱하기 3 마이너스 180이 360이니까 이게 그 정비례 방법인 건가요? 내각의 합이라고 아니 외곽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외곽과 외곽을 제외한 나머지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지? 저 설명 가능한 사람? 외곽의 합이 왜 360도일까요? 재우야, 예. 설명 가능해요?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까 여기 이렇게가 180도라고 했는데요. 일단 180도가 그럼 총 3개여서 540도이고 여기 꼭지점이 총 3개가 있어서 360도, 360도, 360도입니다. 여기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니까 360도에서 360도 곱하기 3은 1080인데 거기서 540도를 빼고 180도도 빼면 남은 외곽의 크기의 합인 360도가 나와요. 그것도 맞는 해설이 될 수 있겠으나 나는 승원이한테 얘기를 했지. 내각과 외곽을 제외한 나머지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각 외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케이스로 지금 설명을 하면 안 되겠지. 표시한 각의 위치를 안쪽으로 가보자.
정리해. 4번에서 6번에 6 곱하기 6 마이너스 3은 9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 값이 3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6이 아니라 2가 들어갔어요. 나이스. 저도 틀린 거 했습니다. 예리했어. 왜 2인지는 안 물어보니까. 겹치는 값이 있으니까. 겹치는 각이. 아니, 겹치는 대각선이 있으니까. 질문 있는 사람 마저 하시고. 승원이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이 바늘이 한 방향으로 첫 번째는 x 동안도 회전을 하고 두 번째는 2x도 세 번째는 3x도 이렇게 점점점 해서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다섯 번 만에 처음과 일치한 모양으로 되돌아왔다고 할 때 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바늘이 이렇게 조금씩 돌아서 처음과 일치하게 되려면 360도를 돌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선분이 일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180도를 돌아서 이렇게 반대로 놓이게 되면 바늘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 두 번째는 2x, 세 번째는 3x 점축적으로 회전을 했으므로 이렇게 5번만큼 회전을 했으니까 x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4x 플러스 5x는 18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를 계산해보면 15x는 180, 따라서 x는 12입니다. 따라서 x의 최소값은 12입니다. 혜린아. 이번 문제입니다. 바늘이 한 방향으로 첫 번째는 x도만큼 회전하고 두 번째는 2x도만큼 세 번째는 3x도만큼 회전을 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회전을 하였을 때 5번 만에 처음과 일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바늘을 한 방향으로 돌렸을 때 360도로 돌려서 처음과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지만 180도로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원래 자리와 일치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180도 일치할 때의 최소값은 180도만큼 도는 것이므로 x, 2x, 3x, 4x, 5x의 합이 180도이고 계산을 하게 되면 즉 15x는 18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의 최소값은 1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런 거다 주고 이런 거다 주고 오늘 모두가 하얀 색깔이구나.
여기다가 저런 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허. 이 어미가 어디 이거? 해도 괜찮아. 네. 나 여기다 줄게. 혹시 모르니까? 그리시려고요? 이용들 하세요. 안 그래도 그림 많아.
2번 하면 돼요. 친구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다 알아요. 아니 안 하고
아, 재우. 아 미안해 지금. 승원이. 1번 문제입니다. 모서리 A, B와 평행을 X 그리고 꼬리를 Y 평행 면을 Z라고 할 때 X, Y, Z를 구하는 문제.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유탄 면끼리는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저는 X를 먼저 문제 설명 끝났어? 평행물이라니? 무엇의 평행? 모서리 AB와 평행을 X 그리고 꼬리를 Y 그리고 평행 면을 Z라고 할 때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가 평행은 무엇인데? 아, 모서리 AB와 평행한 다른 모서리를 X 그리고 꼬인 위치인 다른 모서리 Y 그리고 평행한 면을 Z라고 할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유탄 면끼리는 수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X를 구해보면 이렇게 모두 도형의 그 꼭지점에 문자를 써서 알고 쉽게 나타냈는데 X는 모서리 AB와 다른 모서리가 모서리 AB와 평행인 모서리입니다. 따라서 AB와 평행인 모서리는 모서리 CD, 선분 CD, EF, GH, IJ, 그리고 KL, MN, 마지막으로 UP까지 총 7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는 7입니다. 다음으로 Y는 꼬인 위치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인 모서리인데 꼬인 위치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며 그냥 한없이 늘렸을 때 만나지 않는 평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만나지도 않은 모서리입니다. 따라서 Y가 될 수 있는 곳은 DF, CE, 그리고 FH, EG, HJ, GI, 그리고 JL, IK, 그리고 LN, KM, 그리고 NP, 마지막으로 MO까지 총 12개입니다. 마지막으로 Z는 모서리 AB와 평행한 면입니다. 따라서 면을 구해야 하는데 AB와 평행한 면은 면 PNMO, 즉 맨 아래에 있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면 DFEC, DFEC 이렇게 평행한 면이 하나, 그리고 FHGE 이렇게 평행한 면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HJIG 이렇게 규칙하게 하나 더 있고, 그리고 JLKI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면 LNMK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Z는 6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 플러스 12 플러스 6, 즉 25입니다. 따라서 답은 25번 완성됩니다. Z의 값을 구하는 그림에서 왼쪽 하단에 E는 뭔가요? 왼쪽 하단에 E 이거 말입니까? 아니, 왼쪽 하단. 왼쪽 하단에 이거요? 예. 아니, 제가 처음에 이거를 지호를 좀 잘못 써가지고 지운 겁니다. 확실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예.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모서리 AB와 평행한 모서리를 X, 꼬인 위치를 Y,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Y, 평행한 면을 Z라고 할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이웃한 면 길이는 수직이라고 합니다. 일단
값부터 먼저 구하자면 모서리 A, B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이므로 일단 다 표시를 하기 전에 먼저 기호를 다 부여한 다음에 표시를 하자면 선분 CD, 선분 EF, 선분 GH, IJ, KL, MN, OP로 총 7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Y의 값을 구하자면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꼬인 위치는 쭉 한없이 늘렸을 때 그 두 모서리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모서리를 말합니다. 선분 A, 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들은 선분 DF, CE, FH, EG, HG, GI, JL, IK, LN, KM, 그리고 PN, OM이 있습니다. 따라서 Y는 총 12개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C는 모서리 A, B와 평행한 면의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모서리 A, B와 평행한 면은 가장 먼저 맨 밑에 있는 면 FNMO가 있고, 그리고 DPEC, PHGE, HGIJ, IG, 그리고 GL, CI, KI, 마지막으로 면 LN, MC가 있습니다. 따라서 Z는 6이 나오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총 7 플러스 12 플러스 6으로 25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5입니다. 자, 그러면 x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네. 공간에서 두 성분이 평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 평행한다고 했을 때 한없이 늘렸을 때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 그렇지, 그게 평행한 거겠지.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해야지. 아닌 경우요. 어떻게 결정을 한없이 내리겠어? 늘렸을 때 그 두 성분이 만나면 평행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는 것만 제외를 하면 될까? 만나거나 또는 꼬인 위치에 있으면 평행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G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 지어야 될까? C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은 면의 네 모서리를 늘리고 그 다른 모서리도 늘렸을 때 그 둘이 꼬인 위치에 있거나 만나면 평행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확인을 했고요. 몇 번 문제입니다. 일단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평각을 이룬 시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구하기 전에 생각할 것은 시침은 시간당 30도, 그리고 분당 0.5도 움직이고 분침은 분당 6도씩 움직입니다. 이때 이 시각을 4시 x분이라고 하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침이 12시부터 움직인 각도는 1시간당 30도씩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내심으로 4 곱하기 30, 그리고 분당 0.5도씩 움직임으로 0.5 곱하기 x가 시침이 12시부터 움직인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침은 x를 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분당 6도씩 움직임으로 그냥 6x라고 하면 됩니다. 이때 평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분침 마이너스 시침은 180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입을 하면 6x 마이너스 4 곱하기 30인 120 더하기 0.5x가 18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든다면 5.5
5.5x는 300이 되고 따라서 x는 54와 11분의 6이 됩니다. x를 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54와 11분의 6분이므로 54분은 딱 떨어지지만 11분의 6분은 나눠 분수로 남기 때문에 이를 초로 바꾸면 11분의 6분은 11분의 360초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답은 4시 54분 11분의 360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따라서 x는 부터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따라서 5.5x는 300이 나오므로 따라서 x는 5.5분의 300이 되고 이는 11분의 600이고 따라서 54와 11분의 6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은 4시였고 분은 54와 11분의 6분이므로 분은 54분이 되고 11분의 6분을 초로 바꿔 11분의 360초로 나타내면 답은 4시 54분 11분의 360초가 되겠습니다. 틀렸대? 나가세요. 이번 문제입니다.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평각, 즉 180도를 이룬 시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시침은 시간당 30도, 즉 또 분당 0.5도를 가고 분침은 분당 6도를 갑니다. 시침과 분침이 4시와 5시 사이에 평각을 이룬 시각을 4시 x분이라 하였을 때 시침은 12를 가리킨 바는 즉 0도를 기준으로 4시까지 30 곱하기 4, 즉 120도만큼을 갖고 거기에 x분만큼, 즉 0.5x만큼 더 갔으므로 지침을 움직인 거리는 120 플러스 0.5x가 됩니다. 또한 분침은 시침보다 더욱 빨리 가고 4시 x분이 되었을 때 분침은 6x만큼 움직였습니다. 이때 분침의 12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분침의 움직인 만큼의 각도에서 시침의 움직인 각도만큼을 빼면 180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침의 움직인 만큼과 분침의 움직인 만큼을 각각 대입하게 되면 6x 마이너스 120 플러스 0.5x는 180 나오고 120을 이하하고 동일한 길이 계산하게 되면 5.5x는 30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는 5.5분의 300, 즉 11분의 600이 되고 이를 대분수로 바꾸게 되면 54분의 11분의 6분이 됩니다. 이때 54는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11분의 6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11분의 6분은 초로 바꾸게 되면 11분의 360초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4시 54분 11분의 360초가 되겠습니다.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고? 분으로 나타낼 수 없죠. 그 이유는 11분의 6은 가분수 혹은 대분수가 아닌 진분수이기 때문입니다. 54와 11분의 6 자체가 지금 분을 의미를 하고 있지? 그러면 자연수로는 분이 될 것이고 11분의 6은 초가 될 것인데 그치? 응? 그래서 지금 11분의 6을 원래는 단위가 분이었잖아. 그거를
기억부터 보자면 직선 OC와 면 Q는 직교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각 COA가 90도이므로 직선 OC와 면 Q는 직교하게 됩니다. 고쳐도 될까요? COA와 COD도 90도이므로 직선 OC와 면 Q는 직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 이은을 보자면 직선 AB와 직선 OD가 직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B와 직선 OD가 직교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D의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선 AB와 직선 OD가 직교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 그리고 디귿은 면 P와 Q는 서로 직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각 COD가 90도이므로 또 직선 OC가 면 P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직선 OC와 면 Q가 직교한다고 했으므로 면 P와 Q도 서로 직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고, 그리고 리을은 각 OCD와 각 ODC가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는 점 D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삼각형 COD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OCD와 각 ODC의 크기가 같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으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뭔데 그 그림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다음과 같이 면 두 개가 있을 때 각 COD와 각 COA 모두 90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이 면 두 개가 있을 때 각 COA와 각 COD는 90도입니다. 이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은 직선 OC는 Q와 직교한다고 하였습니다. 면 Q와 직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각 COA는 각 COD와 같으며 이는 모두 90도이므로 직선 OC는 면 Q와 직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에서는 직선 AB는 직선 OD와 직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D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직교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은 면 P와 면 Q는 직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COD가 90도라는 것인데 이는 각각 면 P와 면 Q가 90도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와 Q는 직교하고 있습니다. 리을에서는 각 OCD가 각 ODC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와에도 점 D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므로 이 두 가의 크기가 확실히 같은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 디귿이므로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이건이 성립되려면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할까? 니은이 성립이 되려면? 그러면 이 BOD가 직각이라는 게 필요하죠. 성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한분은 한 점과 다른 점을
그쭉 이은 조건을 거기서 기대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니은이 성립할 조건이요. 각 BOD는 90도로 있거나 아니면 뭐 각 DO의 AOD가 90도라고 있거나. 각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할 수 있겠대. 직선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직선 AB와 직선 OD가 직교 하면 많이 다뤄봤다. 승훈아 니은거 가자. 각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리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리을이 되려면 이거 이 COD가 이등변 삼각형 이 CO하고 OD가 길이가 같다는 게 있어야죠. 맞아. 정리 잘했습니다. 챌린지 나가서 볼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있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면 P와 Q가 서로 만났을 때 각 COD와 각 COA의 크기가 90도라고 합니다. 이때 기역부터 리을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기역은 직선 OC와 면 Q가 직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각 COA와 각 COD, 즉 면 Q 위에 있는 점들이 모두 각 COA와 각 COD가 모두 90도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각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성분 직선 CO도 면 Q와 직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니은에서는 직선 AB와 직선 OD가 서로 직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시 조건에서 D의 위치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점 D의 성분 OD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알 수 없습니다. 즉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에서는 면 P와 면 Q가 서로 직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각 COD는 서로 90도이고 각 COD는 90도이기 때문에 면 P와 면 Q는 서로 직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에서는 각 OCD와 각 ODC의 크기가 서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점 D의 위치는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을의